교재는 347페이지 실무 수행평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헤르메스의 입력 자료 및 회계 정보를 조회하여 답안 수록 메뉴에 평가 문제의 답안을 입력하시오라는 평가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입력해 놓은 자료를 가지고 이제 평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회사는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신고하고자 한다. 당사의 관할세무서 코드로 옳은 것은 당사의 관할세무서 코드는 어디 가서 보느냐? 회사 등록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프로그램 로그인 할게요. 자, 4회 연습용으로 로그인 하시고 회계 모듈에 회사 등록 클릭. 관할 세무서를 물어보니까 13번. 자, 13번 사업장 세무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원 세무서죠. 자, 답을 한번 보면 코드를 물어봤죠. 코드. 코드는 124. 자, 114, 124, 134, 135. 답은 2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할 세무서 조사관에게 국세환급계좌 은행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았다. 국세환급계좌의 은행 코드는 무엇인가? 얘도 회사 등록에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올려서 회사 등록에 여기 18번 란에 국세환급계좌의 은행 코드 020이네요. 자, 그러면 예제에서 020, 3번이 되겠습니다. 은행마다 세 자리로 구성되어 있는 은행 코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코드가 돌출되니까 그 돌출된 코드를 찾아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전기에 이월된 받으러움의 대손중담금 잔액으로 옳은 것은 자, 전기에 이월 받은 거니까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열으시면 됩니다. 자, 전체 메뉴에서 기초정보관리에 전기분 재무상태표 클릭. 받으러움의 대손중담금 잔액을 물어봤으니까 받으러움 바로 밑에 있는 대손중담금, 즉 111번의 대손중담금 금액을 찾으시면 됩니다. 57만 원. 자, 그러면 답은 1번이 되겠네요. 57만 원. 세 번째, 3만 원 초과 지출에 대한 적격 증빙 미수치로 인하여 영수증 수치명세서를 작성하였다. 다음 중 영수증 수치명세서에 작성된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그랬으니까 그렇죠. 우리 영수증 수치명세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램의 전체 메뉴 결산 재무제표원의 맨 밑에 영수증 수치명세서 클릭. 소모품비 있고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차량유지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제에서는 차량유지비 있고요. 소모품비 있고요. 광고선전비 있고 교육훈련비가 없네요.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5번 갑니다. 2022년에 수령한 어음책 중 지급어음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자, 2022년도에 수령한 어음책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전체 메뉴에 어음집계표 가겠습니다. 어음집계표는 하단에 있죠. 금융자금관리의 어음집계표 클릭. 수불장에서 금융기관은 일단 다 걸어주시고 어음책은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조회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2022년도 모든 수불장이 다 뜹니다. 자, 여기에서 일치하지 않은 내용을 찾았으니까 전자어음 수령은 5매이다. 전자어음은 하나, 둘, 3매입니다. 그래서 전체는 5매지만 그 중에 전자어음은 여기 어음 종류 전자 있죠? 3매입니다. 3매를 수령을 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발행한 겁니다. 그래서 수령은 3매. 5매라고 그랬으니까 얘 틀렸네요. 그죠? 총 수령은 5매이다. 어음집계표의 총, 여기 수령 5매. 맞죠? 미발행은 4매다. 미발행, 미발행, 여기, 금액이 적어져 있지 않은 것은 아직 발행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미발행 4매, 맞습니다. 결제. 발행은 됐지만, 결제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0매. 답은 1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1번. 6번. 12월 말 장기차입금 잔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장기차입금이 부채죠. 그래서 재무상태표 열어보셔도 되고 합계잔액시산표 열으셔도 되고요. 뭐 계정별 원장을 열으셔도 되고요. 뭐 총계정 원장 열으셔도 됩니다. 자, 재무상태표 열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재무상태표 12월로 조회를 해주시고요. 예, 이거는 뜬다 그랬죠? 예. 자, 밑으로 내려서 장기 차입금의 잔액을 물어봤으니까 2월 되는 금액이 잔액이죠. 그래서 1억 200입니다. 올해 재무제표가 완성이 되면은 이제 내년도로 또 이렇게 넘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1억 200이 넘어가는 겁니다. 7번. 12월 말 단기 매매증권 계정의 잔액은 얼마입니까? 단기 매매증권은 당좌 자산이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 그대로 보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에 단기 매매증권 여기 있습니다. 1,800만 원이네요. 1,800만 원. 8번. 12월 중 발생한 이자 비용 계정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손익계산서 열어보는 게 가장 편하겠죠? 자, 손익계산서로 오세요. 전체 메뉴에 손익계산서 12월로 조회해 주시고요. 이자 비용이니까 영어 외 비용입니다. 밑으로 내리셔서 이자 비용 여기 있네요. 999만 2천원. 잠시만요. 뭐가 쪽이야? 아, 12월 중이네. 얘는 손익계산서는 전체를 다 한 거고요. 여기 12월 중, 즉 12월 달에만 발생한 거를 물어봤으니까 얘는 1월계표 또는 총계정원장, 총계정원장 갈까요? 네, 총계정원장이 좋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총계정원장. 물음표 눌러서 이자 비용. 문제 잘 읽어야 되겠어요.
엔터. 12월 중 그랬으니까 33만 1,000원이네요. 총 발생된 거는 999만 2,000원이에요. 자, 9번째. 12월 말, 얘는 말이에요. 하나은행 당좌예금 계좌의 잔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얘는 예적금 현황에서 보셔도 되고요. 거래처 원장에서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예적금 현황 볼게요. 전체 메뉴에 금융자금관리에 예적금 현황 클릭. 하나은행이니까 12월 말이니까 12월 31일로 조회를 해주시고요. 하나은행의 당좌예금 잔액을 물어봤으니까 1억 5,283만 원이네요. (11번) 10번 11월 말 현재 현금 계정 잔액은 얼마입니까? 11월 말 현재래요. 그러면 11월까지 전체를 다 봐도 되는 거죠? 자, 현금 출납장 보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현금 출납장. 11월 30으로 조회할게요. 왜냐면 잔액을 물어봤으니까 3,530만 9,270원이네요. 여기서 이렇게 확인하셔도 되고 우리 손익 아까 재무상태표 있었어요. 여기서 조회를 하셔도 됩니다. 11월. 총계정 원장에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뭘 물어봤냐면 현금, 요거 금액 3,530만 9,270원. 여기서 확인하셔도 되고 합계잔액시산표에서 확인하셔도 되고 총계정 원장에서 하셔도 되고 여러 군데서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가장 빨리 찾을 수 있는 장부를 열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월 11일 발급 전송된 전자세금 계산서에 승인번호를 기록하시오 그랬어요. 자, 승인번호를 기록하려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들어가서 그쵸?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눌러서 확인해야 되겠죠? 자, 프로그램으로 오셔서 전체 메뉴에 부가가치세 2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클릭. 11월 11일이래요. 11월 11일. 11월 11일. 체크하시고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클릭. 로그인. 자, 매출 조회. 여기에 나와 있죠? 2022-01022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네. 확인하셨으면 이제 닫으세요. 닫으시고 지금 열려있는 거 너무 많잖아요. 이럴 때는 좀 한번 닫아주세요. 모두 닫기 할게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모두 닫기. 자, 다음 12번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전자로 발급된 매출 세금 계산서 공급가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 코드를 기록하시오. 2기의 확정 신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10월부터 12월이 되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부가가치세 1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클릭. 10월부터 12월 눌러주시고요. 엔터 엔터. 문제에서는 전자로 발급된 매출세금 계산서라 그랬으니까 여기 매출세금 계산서 전자 쪽으로 오셔서 여기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거래처가 뜹니다. 거래처의 공급가액이 가장 큰데 샤론즈 상사죠. 자, 그리고 1억 1,980만 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샤론즈 상사가 코드 번호를 모르잖아요. 자, 얘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더블 클릭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거래처 코드가 뜹니다. 거래처 코드는 00102. 00102. 이렇게 적으시면 정답. 만약에 뭐 거래처 이름을 쳐라 그랬으면 주식회사 샤론즈 상사가 되겠죠. 네. 닫고. 그래서 오른쪽에 샤론즈 상사를 더블 클릭해서 거래처 코드를 안다. 아니면 거래처 등록에서 찾으면 돼요. 네. 근데 또 열으기는 불편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거래처의 코드를 확인한다. 13번 제2기 확정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3번 란의 세액은 얼마인가? 단, 상단부 새로 불러오기를 클릭할 것. 전체 메뉴 클릭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입니다. 클릭. 이기 확정신고니까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회를 해주시고요. 오른쪽에 새로 불러오기라는 키가 있습니다. 자, 클릭하셔서 수정된 거 다 반영하겠습니다. 반영되셨고 문제가 3번 란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3번 란에 뭘 물어봤어요? 세액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세액은 15,000원이 되겠습니다. 15,000원. 14번 문제 볼게요. 제2기 확정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번 란 공급가액 금액은 얼마인가? 단 상단부 새로 불러오기를 클릭할 것 그랬어요. 만약에 닫았다가 다시 열으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러서 새로 불러오기 하시면 되는데 우리 조금 전에 새로 불러오기 했잖아요. 이걸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근데 한번 하고 싶다. 예, 하셔도 돼요. 새로 불러오기. 예. 하신 후 16번 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16번 란에 공급 금액을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16번 란에 공급 금액 900만 원입니다. 세액을 물어보면 90만 원이 되는 거고 공급 가액 즉 900만 원. 답은 900만 원입니다. 15번 4월 중
납부한 미지급 세금 계정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미지급 세금에 대한 계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은 총계정 원장. 총계정 원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총계정 원장 한번 열어볼까요? 전체 메뉴에 총계정 원장 여기 있습니다. 클릭. 물음표 열어서 미지급 세금. 미지급 세금. 261번이네요. 4월 중 그랬어요. 4월 중. 자, 미지급 세금은 원래 부채죠. 대변에 있다가 납부를 하게 되면 차변으로 오죠. 그래서 금액은 얼마? 710만 8천원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710만 8천원. 16번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전자외로 수취한 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얼마입니까? 자, 여기 좀 밑줄 좀 그어놓으세요. 전자외 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물어봤습니다. 자, 계산서 합계표로 갈게요. 전체 메뉴에 부가가치세 1에 계산서 합계표 클릭. 2기 확정신고니까 그렇죠. 10월부터 12월까지 조회를 해주시면 되고요. 전자외로 수취라는 건 내가 거래처로부터 받은 거죠. 그래서 매입입니다. 자, 매입의 전자외 얘입니다. 얘. 얘의 공급가액은 8만 원. 답은 8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자 거 하나만 있지만 만약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돼서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건 없겠다. 매입은 매출은 있어도 네. 어쨌든 소개를 넣으시면 되고요. 총 받은 공급가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합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랑 전자외 더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8만 원. 17번 2022년 발생한 손익계산서에 매출 총이익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했으니까 손익계산서 열어보면 되겠죠? 전체 메뉴에 손익계산서 12월로 조회해 주시고요. 매출 총이익 여기 있습니다. 4억 2,848만 4,200원이 되겠네요. 4억 2,848만 4,200원. (18번) 2022년 발생한 손익계산서에 단기매매증권 처분익 계정의 금액은 얼마인가? 단기매매증권 처분익은 영업외 수익이죠. 자, 손익계산서 갑니다. 손익계산서 열려있는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서 단기매매증권 처분액 290만원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290. 19번 12월 말 재무상태표의 선급비용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 재무상태표 갑니다. LMSG 뜨는 거는 그냥 무시하고 보세요. 선급비용 물어봤으니까 선급비용에 135만 원이 답이네요. 기관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 뭐 처리하고 아니면 뭐 비용 처리한 거를
미경과분에 대해서 성급비용 이렇게 처리했으면 그 금액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135만 원. 20번. 12월 말 매출채권 계정의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매출채권은 통합계정을 이야기합니다. 뭐와 뭐를 더한 거죠? 외상매출금과 받으러 엄을 더한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 지금 여기는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출용을 한번 눌러보세요. 제출용을 누르면 이렇게 매출채권 금액이 더해서 통합계정으로 나옵니다. 9억 3,600, 10만 6,600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문제의 수행평가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문제 5번, 회계정보 분석. 주식회사 헤르메스의 입력자료 및 회계정보를 조회하여 답안 수록 메뉴에 회계정보 분석 답안을 입력하시오. 첫 번째, 재무상태표 조회. 부채 비율은 기업의 자본구조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비율로 지급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전기분, 부채 비율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전기분, 부채 비율. 소수점 이하는 버림할 것. 부채 비율은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 열려 있으니까 과목별로 갈게요. 네, 여기서 하든 제출용에서 하든 똑같으니까. 자본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자본 총계. 전기분이니까 6억 5,600, 15만 7천원이죠? 자, 얘가 자본 총액. 그 다음에 타인 자본이라고 그랬어요. 타인 자본은 부채죠. 부채 총액은 3억 1,043만 원. 자, 3억 1,043만 원을 자본 총계로 나누면 됩니다.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산기 3억 1,043만 원 나누기 자본 총계인 6억 5,615만 7천 원 곱하기 100.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그랬으니까 그냥 버림으로 하시고 자릿수는 0 하시면 되겠죠? 몇 프로? 47%. 답은 몇 번? 4번. 4번이 답입니다. 두 번째, 재무상태표 조회. 자기자본 증가율은 기업의 내부 유보 또는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자기자본이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단기 자기자본 증가율은 얼마인가? 소수점 이하는 버림할 것. 뭘 물어봤냐면 단기의 자기자본 증가율을 물어봤어요. 자, 자기자본 증가율은 단기말 자기자본을 전기말 자기자본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에서 100을 빼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단기말 자본 총계 8억 5,765만 3,350원이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산기 엽니다. 자, 열어서 입력하세요. 857-635-350 엔터. 자, 나누기 전기말 자본 총계 656-157-000 곱하기 100 그리고 빼기 100 그러면 율이 나옵니다. 몇 프로? 30%가 나왔네요. 30%. 그럼 답은 3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5 회계정보 분석을 모두 풀어보면서 제4회 비대면 시험 대비 모의고사 연습령을 모두 풀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